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위는 피부가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 부위는 필러를 넣는다고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엉덩이가 너무 납작해서 콤플렉스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지 개선이 될까요? 납작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엉덩이가 돌출감도 있고 좀 뽕긋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뽕긋함이 처지면서 생기는 납작함, 아니면은 이 엉덩이 볼륨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골반 옆쪽 힙딥이라고 표현하는 엉덩이 바깥쪽 있죠. 거기가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많으신 편이세요. 처짐 때문에 생긴 납작함이라면 엉덩이 리프팅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리프팅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엉덩이를 아래서부터 쭉 잡아서 올려주게 되면은 납작했던 이런 느낌이 위로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면서 아래쪽은 위로 올라오고 위쪽은 볼륨이 이렇게 채워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엉덩이 리프팅만으로도 엉덩이 볼륨감을 만들어내면서 처짐 느낌도 같이 개선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엉덩이 처짐은 별로 없지만 볼륨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죠. 채울 수 있는 재료. 제일 좋은 거는 자가지방입니다. 근데 엉덩이 볼륨이 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몸에 살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 얼굴에 들어가는 필러는 양이 되게 작잖아요. 네네네. 엉덩이에는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엉덩이에는 얼굴에 들어가는 필러 양의 몇십 배 정도 되는 양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균과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얼굴에 1cc 정도 들어가는 양이 염증이 생기는 것과 50cc, 100cc 정도가 들어가는 그 양의 염증이 생기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필러라고 해서 그냥 시술실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필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과 같은 느낌으로 준비하고 시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염증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은 염증에 의한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 이물 반응. 필러라는 것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물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있고, 이물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적게 일어나는 필러들이 대부분 좀 더 고가이거든요. 그만큼 설비나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필러 비용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쓰는 필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필러 중에서는 가장 점탄성도 높고 염증 반응이 가장 적다고 알려진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러 자체의 문제에 의한 가능성을 제일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엉덩이 필러를 맞고 나면은 의자에 언제 앉을 수 있어요? 필러 들어가는 부위에 따라 다른데, 엉덩이는 보통 필러가 들어가더라도 엉덩이 아래쪽에 절 놓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엉덩이 뒤쪽 볼륨을 만들 때는 엉덩이가 정점이 되는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보통 상방에 필러를 많이 넣게 되고, 상방에 들어갔을 때는 앉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힙딥에 넣는 경우도 엉덩이 옆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앉는 자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울 때가 문제겠죠. 엉덩이 볼륨 필러를 넣었을 때는 똑바로 누워주시면 필러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에 넣었을 때는 옆으로 누워주시면 그쪽 부위가 눌리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는 그 부위에 따라 눕는 자세를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 기간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모양을 잘 유지하고 그 위치를 잘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필러를 맞고 만약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네네. 더 많은 양을 욕심을 내신다면은 네. 뭐 수정이 가능한가요? 필러는 수정이 용이한 부분이 있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제 필러를 녹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리터치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필러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힙딥 이런 부위는 피부가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 부위는 필러를 넣는다고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계점이 되면은 필러를 넣었을 때 얘가 솟아오르지 않고 눌리면서 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넣는 게 모양을 만드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양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게 맞죠. 추가적으로 피부가 어느 정도 늘어나주고 그 공간이 늘어나준 이후에 리터치를 통해서 보강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강도 무한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런 지점이 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 상태면 어느 정도 필러가 들어가겠다, 요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엉덩이 리프팅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케이스가 필러나 리프팅 중에
어떤 걸 받아야지 더 효과가 좋은지 뭐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엉덩이가 처짐이 있는 분들이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엉덩이 밑주름에서 어느 정도 덮인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 이제 처진 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건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리프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 필러를 권하기보다는 이제 리프팅을 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엉덩이 아래쪽을 흡입을 과도하게 했을 때 엉덩이 밑이 많이 처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거기 다시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는 리프팅을 해서 그 부위를 개선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리프팅 하실 때 실은 어떤 실을 사용하시나요? 지금 제가 쓰는 실은 엘라스티쿰이라고 하는 탄력 실인데, 이제 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주고 원래대로 회복하고 이런 탄성이 있는데, 엉덩이라는 조직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동작 이런 걸 했을 때 엉덩이가 최대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주지 못하면 엉덩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리프팅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탄성이라고 생각하고, 엘라스티쿰의 실 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엉덩이 무게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엘라스티쿰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얘가 녹지 않는 실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또 상당히 길죠. 그럼 환자분들이 엉덩이 시술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탱글에서 후에 관리나 소통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에 이제 딤플 현상이 지속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걔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 경과 기간 동안 환자분들을 자주 경과를 보면서 안심시켜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엉덩이가 빈약한 분들, 이런 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 병원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